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아쉽지만 박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동 킥보드 그 요새 그 면허 필요하잖아요. 빌리려면. 네. 근데 이제 면허가 없는 이제 뭐 학생이나 또 어른도 면허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너무 타고 싶어서 면허 있는 사람한테 이거 어플 좀 깔아달라고 하고 그 사람 핸드폰 들고 나가서 이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면허가 있으신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뭔가 약간 치료당한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이 그림이 뭔가 했더니 이거 좀 저한테 물어보시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이제 김선호 씨가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으로 저거는 그 면허 대여를 한 이제 사람 이제 결국 이제 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무면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도로교통법상 이제 무면허 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어플에서 사실 이제 면허 등록 요구한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면허가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허증이 있어야만 이제 이걸 운행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김진호 변호사님께서 이제 여쭤봤던 거는 이걸 이제 속여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제 운전면허증을 이제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공유 모빌리티 회사를 속여서 이제 하는 건데, 그쵸. 공문서 부정 사용, 부정 행사죄가 됩니다. 되게 중한 죄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등록증 위조한 거랑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처벌 수위가요? 처벌 수위는 물론 경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법률 조문 자체는 사실은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가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등록증 못지않게 이제 그러니까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면허증은 사실상 이제 주민등록증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면허증을 내 것인 것처럼 제시를 하면은 이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돼서 좀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고만 안 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고는 사실 뭐 언제 날지 모르는 거고, 사고 나면은 진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그 수요보다 공급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런 킥보드나 자전거 이런 게. 그래서 따릉이 같은 경우는 거치소가 있는데 킥보드나 이런 거는 그냥 아무 데나 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시 쓰려고 그걸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놔요. 그 지도에는 그 GPS에서는 보이는데 뭐 건물 안이나 뭐 이렇게 애매한 곳, 이렇게 나무 그늘 사이 그런 데다 놓고 내가 또 가서 또 쓰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굳이 이것도 이제 변호사의 관점에서 이게 또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 사실 그 킥보드 회사 업무 방해하는 거예요. 그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찾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보도에다가 아무데나 방치해 놓으라고 사실 한 것도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다가 놓으라고 이렇게 약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곳에다 그걸 놓게 되면 약관 위반이기도 하고 형사적으로 사실 업무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물론 한 번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막 나를 잡아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막 정말 많이, 그리고 또 뭐 다른 목적에 있어서 한다면 사실 엄연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만큼 영업을 못한 거에 대해서 그 킥보드 회사가 뭐 손해배상 책임을 뭐 진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그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냥 길에다가 놔두는 게 이 룰이잖아요. 킥보드를. 그렇게 했을 때 길 가는 사람이 그거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사건화된 거는 뭐 제가 들어보진 못했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 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원래 그런 사용법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누구에 가해할 의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뭐 고의는 불가능할 것이고, 근데 과실도. 운영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좀 나중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운영회사를 상대로 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위험한 장소에 이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를 회사가 그때그때 수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피해자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피해자 변호사라면 그런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역시 회사 쪽 변호사라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막 딱 놓자마자 수거하는 건 불가능한데
그거는 불가능한 주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서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이 약간 핑퐁 같은 느낌인 거네요. 근데 어쨌거나 회사와의 관계에서 책임이 문제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갑자기 말씀 듣다가 궁금해진 건데 그 양측을 다 최승훈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공격과 방어를 하시면 어디가 승소를 하게 될지. 의 모순 같은 거. 네, 그렇네요. 네, 최승훈이라는 창과 최승훈이라는 방패.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시겠죠.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 그 좀 질문을 하나 이제 아까 있는 것 중에 이건 사실은 이제 꼭 킥보드와 관련은 없고요. 공유형 모빌리티 관련은 없고 이제 변호사들이 줄임말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아까 누군가 살짝 하셨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특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있어가지고 특가가 뭔지 모르겠구나 생각이 드셔서 죄송합니다. 아까 잠깐 최승훈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예, 제가 특가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스페셜 프라이스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특가이기는 한데 특가법에서의 특가법은 그 스페셜 프라이스를 규율하는 법은 아니고 줄임말이 맞습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자인데 너무 길어서 특가법이라고 해요. 비슷하게 이거의 자매 법률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건 특경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특가법이랑 특경법은 그 일반 이제 형법상에도 이제 규율돼 있는 뭐 손괴라든지 이제 뭐 과실치상이라든지 이런 죄가 어떤 특별한 컨디션에서 그 저질러졌을 때는 더 가중 처벌한다 또는 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보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스페셜한 조건들을 규율이 돼 있는 특별법입니다. 너무 길면 줄여 말하고 싶은 욕구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법률 이름이 너무 길다 보면 그거 읽다가 좀 막 끊기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너무 아쉬운 시간이네요. 영혼이 저희만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독점하고 있다고. 아닙니다. 변호사님. 오늘 또 하나 별명 왕. 별명 진짜 별명 왕이시다. 별명 지금 또 생긴 거 아시죠? 김지선녀님. 오늘 헤어스타일이랑 이렇게 해서 누구신가요? 김지선녀님과 방문하십시오. 제가 소정의 선물을.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클로징 멘트는 원래처럼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네. 담비님 돌아와요. 빨리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올 때 선물도 사오시고요. 보고 있죠? 네,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